미중 패권의 전쟁터가 된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기사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솔로몬 제도가 미중 갈등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안보 협정을 체결하자 미국도 고위급 대표단을 급파해 진화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8일에 밝혔는데요. 솔로몬 제도는 지난달에 안보 위협 대응 및 안전한 투자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중국과 안보 협정 체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가 소가바레 총리에게 고위급 인사를 보내 그 협정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빠르게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니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올해 2월에 솔로몬 제도의 29년 만에 대사관을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제도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인구가 7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남태평양에서는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가 이제 남미 그 멤버십 시간에 남미 지정학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솔로몬 제도 쪽에 중국군이 들어와서 기함을 저기다 넣게 되면 남태평양에서 큰 분쟁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멤버십 살짝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호주하고도 맺고 있고 중국하고도 맺고 있어요, 솔로몬 제도가. 그래서 이제 양쪽에 다 걸쳐져 있었는데 중국이 더 강력하게 이쪽에다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의 힘만으로는 저 애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고요. 인도네시아라든지 남미에 있는 한국배가 지키고 있는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 칠레 같은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의 퇴역 군함들이 주력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태평양 하에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붙는 일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칠레나 콜롬비아 해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호주가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호주하고 무역 관계를 거의 끊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앞으로 공급선 안에서 호주가 가지고 있는 철광석하고 석탄이 미치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운송 루트에 대한 일종의 견제와 방해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 제도에 대폭 군함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무서운데? 미국하고 미국이 솔로몬 제도에서. 근데 이게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원양이라는 거죠. 본토하고 떨어져 있는 원양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미국의 주력 함대를 지금 호주로 빼서 지키기에는 세계 정세가 너무 복잡해. 지켜야 될 때가 너무 많아.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지중해, 인도양, 중동 앞바다까지 함대가 11개가 있어도 사실 여기다까지 신경 써줄 저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구상했던 게 사실은 다이아몬드형의 남태평양 안보 수호였고, 이거를 한국, 호주, 일본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 남태평양, 인도네시아까지 엮어가지고 이거를 한 축으로 해갖고 중국의 해군력이 남아메리카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막아내고 싶었다는 거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바둑 둘 때 상대방 진영으로 이렇게 탐석을 넣어보듯이 솔로몬으로 이쪽 거를 많이 밀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국은 여기에서 스스로 군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관계국들, 호주라든지 한국을 통한 이쪽의 견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여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남미 서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한국 해군 무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라든지 퇴역 군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제 순양함이나 작은 순시전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흔히 하는 참수리호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순시전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쪽 국가에 양도돼 갖고 넘어가서 지역 해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쪽을 노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거대 원양어선단을 전 세계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바다들을 싹쓸이를 하고 있거든. 근데 중국이 가장 노리고 있는 해양 어장 중에 하나가 남극해하고 칠레를 연결하는 남아메리카 앞바다에 이쪽 어장들이 있습니다. 네. 왜 이쪽 어장을 좋아하냐면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가 동양적이야. 동양적이라고요? 우리랑 입맛이 좀 맞아. 아프리카 앞에서 잡아오면 다 열대어야. 아.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칠레 주변 앞바다에는 오징어나 굴비나 뭐 이런 고기들도 우리나라하고 식생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 홍어나 이쪽 오징어, 대왕 오징어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멸치라든지 이런 종류들도 이쪽 해안에서 잡힌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은 조개 같은 것. 조금 그 종류가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러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또 탈취를 위해서라도 이쪽 부분 안에서의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한국의 간접적인 원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제도가 보니까 2019년에 대만하고 외교관계 끊고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을 했고 지금 소가발의 정부의 친중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돈질이거든. 그리고 5억 달러, 그러니까 6,2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중국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에 노관하고 있는 건데 저기 중국 사채는 일단 써봐야 그 무서운 걸 알거든요. 아, 그러면 중국 사채구나, 네, 이거. 그래서 게다가 지금 솔로몬 제도는 자기네 섬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신라기 섬이라고 하나를 중국한테 이미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제도가 이제 수도가 있는 섬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섬은 또 다른 섬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가장 큰 말레이타 섬에서 이제 중앙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차이나타운이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대만하고 미국이 이 솔로몬 제도를 수십 년간 이 말레이타 섬 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앙정부가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말레이타 섬에 지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그 돈들을 다른 섬에 나눠줄 이유가 없거든. 자기네들 다 인마이 포켓 하면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섬 내에서 다 그거를 입을 싹 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 넘겼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중앙정부가 1대1로라든지 중국 차관을 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안 바뀌었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이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섬이 많아. 뭐 어차피 못 갚을 때 되면 뭐 저기 어차피 무인도고 관리가 안 돼. 되니까 저기 마음에 드는 섬이 있으면 좀 가져가요 하고 줄 생각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미국도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 남태평양에 있는 타이니 섬 얘기했었죠. 네, 타이니 섬. 예, 여기가 이제 솔로몬 제도하고 제일 가까운 미국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자치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일본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60% 이상이 이 한국계 강제징용자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무인도에 원주민들이 20명도 없을 때 한국인들을 보내갖고 여기를 군사기지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왔던 징용자도 귀국을 안 시키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때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타이니 섬 원주민들하고 같이 합쳐져 갖고 지난 거의 한 80년 동안 이제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한국으로 귀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정부에서도 이쪽에 한국이
들어가서 한국령으로 이 땅을 관리를 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섬에 대한 개발 그리고 거기를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호주하고 지금 어커스 안에 안 들어가 있긴 있지만 지금 핵잠수함을 같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 군사동맹을 맺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호주하고의 연결고리 남태평양에서의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들이 호주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미사일 쏘면 거기 가서 탄두도 건져오고 뭐 이런 전개까지 지금 이미 와 있는 거거든. 미사일 아니고 저 발사체. 근데 발사체가 왜 호주 앞바다에 떨어질 줄 알고 거기 가 있냐고 3,000km가 넘게. 위성 한다고 했잖아요. 위성 올린. 그냥 위상이라고 믿어 너는. 근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준비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모함도 이제 경항모에서 7만 톤급 중항모로 확장해서 가는 걸로 지금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타이니 섬을 우리가 한국령으로 미국한테서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더 올라오고 있지 않겠냐. 우리 국방 안보를 위해서 타이니 섬에 대한 관심과 개발 인수에 대해서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경이야. 된다는 거죠. 참 결론이 그렇게 되네. 타이니 섬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분들 티니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티니안. 내가 뭐라 그랬지? 타이니. 타이티 옆에 있는 티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니안 섬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